그것도 교수님한테 카피 줬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럽니다. 전파 연구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이 선생도 빨리 와서 앉아. 아 중요한 얘기. 이거 진짜 한국에서 이거 어디 가서 함부로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이것을 장성민이가 뛰어나기 전에 그 TV조선에서 방송할 때 나하고 1시간 동안 대화로 방송 나간 얘기야. 그런데 많이 안 알려졌어. 들은 사람만. 많이 아마 같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저기 인터뷰한 거를 많이 편집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예, 예. 뭐 널리 퍼뜨렸다고? 편집이 됐다고. 편집? 각오를 각오를 편집을 이제 그랬어요. TV조선에서 편집을 하면 어떻게 돼? 내 그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니까. 말도 안 돼. 예. 그 내 말이 오리지널이야 그러면 그거 다 부셔. 예, 예. 내 말이 오리지널이야.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을 북한 스스로도 알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김정일이 위상이 굉장히 떨어졌을 무렵에 김정일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경제 문제, 북책 사업으로 강조한 몇 개가 있는데 마침 건강이 나빠지고 뇌졸 쪽으로 2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감지해가지고 김정은이를 내세우잖아요. 김정은이를 내세우게 책봉이 된 이후에 김정일이가 이미 이제 뭐랄까 크라운 프린스가 된 거야. 예? 크라운 프린스 됐는데 김정은이의 위상을 좀 지키셔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공적을 쌓게 하고 위상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위상을 쌓게 묻었는데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구상하던 세계 프로젝트가 그 이승기 박사가 하던 나일론 피날론 공장 완성하고 유경 호텔 뭐 그거 완성하는 거하고 희천 수력 발전소 완성하는 건데 희천 수력 발전소는 1991년도에 아니요 1991년도가 아니라 몇년 날짜 정신 이래 지금 잠깐 하다가 1년인가 1년 반 정도가 공사를 중단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폐기했어. 희천 수력 발전소가 완성이 되면 북한의 전력 문제를 거의 해결한다고 자신했다고 당에서 크게 보도도 하고 큰 소리 치고. 그 김정일이가 가서 안녕광 상류에 있나요? 예? 휘천. 휘천 예. 휘천 수력 발전소 왜 안녕광이죠? 그건 방이야. 가보니까 그게 다 폐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그때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안 돼, 이거 다시 해. 그러면서 그때의 계획이 그 완공 프로젝트의 완공 계획이 2012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9년밖에 안 남았어. 완전 그거 가보니까 9년이 지났어. 중단하는데 9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이거 다시 해야 해요. 3년 이내로 원래 계획대로 2012년에 끝내도록 하라 이게. 그래서 그 총 감독을 김정은한테 맡겼어. 네가 이걸 총지휘하고 네가 그래서 위상을 좀 높여. 이거 성공하면 내 이미지가 팍 올라간다 이게. 했는데 김정일이가 죽기 하루 전날, 하루 같은 날 오전에 네? 전화가 들어와. 전화가 들어오는데 무슨 전화가 들어오니? 친애하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뭐냐 그러니 희천 수력 발전소가 누수 현상이 옵니다. 이게 지금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에 하면은 이 공사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의 그 발전량의 25% 이상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사를 여러 가지 전화를 해보니까 당 간부들이 그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던 당 간부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실체를 막 보고하는 거예요. 고강도 세멘트 1000톤을 딴 데 이용했습니다. 김정은이. 고강도 세멘트. 그리고 세멘트가 부었으면 그 양생이 된 후에 다른 세멘트를 부어야 돼. 양생도 되지 않은 세멘트에 다른 세멘트 부었습니다. 공구가 짧으니까 막 급히 서두르더라고 막. 그러니 세멘트가 모자라니까 흙도 부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싸우려니까 댐에서 물이 새는 거라.
누수해서 이게 안전상의 문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막 열이 그때 확 올라간 거야. 이 새끼 뭔지 뭐냐고 말이야. 올랐는데 김정일이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책으로 발표하죠. 이전 방송에서. 투석을 하고 있더라고, 신장에. 투석. 약을 먹고 있어. 투석 하루에 두 번씩. 신장. 약을 먹고 있는데 그날 다급하니까 찾아간 곳이 오더니 김설송이라고 자기 딸네 집이다. 설송이는 박영숙이 누구지? 정식 결혼한 여자. 정식 결혼 부인이 있어. 고영인이 뭐 성인 다 이거 그냥 동거인이고 정식 결혼식을 올린 여자가 박은모씨인데 그 딸이 설송이야.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 김일성이도 그 소녀를 제일 이뻐했어. 그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김정은이가 뭐 잘못했으면은 아무리 미워도 자기 자식이니까 외부에게는 좀 뭐 하잖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자기 딸한테 가서 하소연을 한 거야. 야, 이런 일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뭔가를 얘기 참석한 사람이 경호원하고 담당 의사하고 몇 사람이 안 가. 그랬는데 딴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가 기분이 좋았어. 그게 포도주를 꼴짝꼴짝 마신 거야. 포도주를. 마셨는데 뭔가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 딸하고. 그 결론을 우리가 뭐라고 내는 거니 김정은이는 안 되겠다. 가르치자 이거지. 딴 놈으로. 저것도 안 되니. 딴 놈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야. 확신은 없어. 그러나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술을 꼴짝꼴짝 먹었는데 김정일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너무 과하면 거야. 포도주를. 그거야 뭐가 잘못됐느냐. 아침에 전화를 받고 충격받은 심장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투석하는 약을 안 먹었어 그날. 심장이 나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안 먹고 잊어버렸겠지. 하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는 내일 아침에 보자하고서는 9시에 6시에 몇 분이 들어갔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저녁 9시에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침실에서. 그래 경호원이랑 그 의사들이 가보니까 입에다 거품 물고 쓰러져 있거든. 그러니까 급히 그놈을 싣고서 어디로 가는 거니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특각이 그 평양 동쪽에 있는 군이 무슨 군인가 그게 강동군인가 뭐래. 강동군. 예. 강동군에 32호 특각이라는 게 있어. 김일성, 김정일이 가는 쉬는 특각인데 거기는 의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곳이야. 거기를 싣고 가. 밤중에 가는 거야. 그게 16일 날이야. 12월 16일. 2011년 12월 16일. 그 32호 특가까지도 별 수다를 다 하고 뭐 약물 투하하고 뭐 응급처치 필다 하는데 밤 11시에 숨을 거둬 거기서. 숨을 거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실망, 분노, 충격 그걸로 해서 죽은 걸 우리 결론을 내렸는데 당에서 발표기는 김정일이는 엄밀하게 저기는 저희 딸네 집에 가서 술 먹다 쓰러지고 밤 11시 죽었는데 16일날 당에서 발표기는 2011년 12월 17일 아침 8시 반에 현지 시찰을 나가기 위해서 열차에 탔다가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들이 숨을 거뒀다 이렇게 발표해. 그 거짓말 가짜예요. 김정일이 사망은 16일이야. 17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미국 정부는 알고 있었어. 다 입 다물고 있었지만 다 이렇게 전 세계가 김정일이 17일 날 새벽 8시 반에 기차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인공사전에 보면은 17일 날 아침에 평양에서 김정일이 열차가 3개가 있거든요. 특별 열차가. 그 중에 하나도 평양을 떠난 일이 없어. 사진이 확보되게. 그래서 미국은 알고 있었어. 중국도 알았어, 그것을. 중국도.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김정일이는 애국자, 너무 애국심이 북받쳐서 늦잠도 안 자고 새벽 8시 반에 현지 시작하다가 17일 아침 열차에서 죽었다. 이렇게 발표하지. 가짜야. 가짜고 자기 딸 설송이네 집에서 죽었는데 그것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과 실망에서 충격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자기 자식 때문에 죽었어.